이건 정해진 미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됐다. 지난 10년간 혹시 이런 방송 보셨나요? 스마트폰이 혁명을 이끄는 도구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95% 이상이 이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요, 생존에 유리해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생물학적 조건의 기준은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맞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기계공학부와 대학원 전공으로 서비스 융합 디자인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분 교수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됐다. 결국 모든 거래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정해진 거라면 할 수 없어요. 아프지만 합의하면서 정해진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후손을 위한 어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뇌가 바뀐다. 구글이 뇌를 바꾸는 거죠. 머릿속에 궁금하다는 게 떠오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나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즉, 뇌에서 궁금이라는 기제가 발생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 손가락한테 검색하라고 하죠. 그리고 검색된 정보는 뇌에 다시 복제됩니다. 자, 그럼 검색이 뇌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검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콜 40이라는 특수한 학교 있습니다. 프랑스에. IT 프로젝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다양한 전공을 모아놓고 IT를 그걸 풀어나가게 해요. 결국 학습도 어디서 찾아라? 검색을 통해 찾아내라. 지금 그 혁신을 이용해서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울산 과기대 김태훈 군. 미국에 한 번도 안 가고도 AI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리고 그 알파고의 소스 코드를 구글이 80% 즉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갖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개 안 된 20% 수백 개의 모듈 중에 김태훈 군이 무려 20개를 풀어냈습니다. 그걸 공개해버렸죠. 구글 브레인,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최고 책임자 제프 딘이 감탄을 해서 직접 메일을 썼어요.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이에요. 그보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반병현,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공익근무하던 친구예요. 거기서 붙인 등기우편 잔뜩 갖다 주고 이 번호를 중앙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서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뜰 거야. 그거 프린트해서 보관해. 너무 서류가 많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8시간 근무에 6개월을 그걸 해야 끝내더래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글에다가 물어봤답니다. 키워드는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 아니나 다를까 쫙 나오더래요. 프로그램 하루 만에 짜고 돌렸더니 30분 만에 업무가 끝났어요. 6개월 업무가. 그 친구의 능력은 뭘까요?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포노족의 표준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좋은 거 학습하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을 때마다 검색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관련된 정보 쫙 파악하고 이런 일은 해봤나요? MIT, 옥스퍼드, 스탠포드, 토론토 대학 AI 관련 특강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더라. 안 봐요. 그게 개인의 역량, 뇌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수단이 됐어요. 명백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지금의 문명의 기준을 지키는 게 훨씬 쉽죠. 수능으로 애들 평가하는 게 훨씬 쉽죠. 쉬운 길은 혁명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아요. 모든 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또는 시간을 보내는 것, 절반은 부작용이에요. 절반은 엄청난 또 혁신입니다. 절반의 부작용을 막으면요, 기성세대와 똑같은 인재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혁신의 문 절반을 열어주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거기 새로 생기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막아서 못 키운다면 그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개발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사립학교들은요,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모든 프로젝트 수행하는 게 근간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5년 전 얘기를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안 돼. 그럼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이 있다는 건 분명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찾고 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